안녕하세요. HLB 테라피틱스가 FDA와 프리-BLA 미팅이 내년 2월 말로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안구건조증 치료제 RGN-259에 대해 미국 FDA로부터 프리-BLA 미팅 일정을 현지 시간으로 내년 2월 28일로 통보받았다고 합니다. 안구건조증은 눈물이 부족해서 눈에 자극을 일으키는 눈물막의 질환입니다. 안구건조증이란 눈물이 부족하거나 눈물이 지나치게 증발하거나 눈물 구성 성분의 균형이 맞지 않아서 안구 표면이 손상되고 눈이 시리고 자극감, 이물감, 건조감 같은 자극 증상을 느끼게 되는 눈의 질환을 말합니다. 증상으로 눈이 시리고 모래알이 들어간 듯한 이물감이 있으며 콕콕 쑤시는 느낌을 호소합니다. 쉽게 눈이 피로하여 잘 뜰 수가 없고 눈을 감고 있으면 편하며 눈을 뜨면 증상이 심해집니다. 특히 겨울철 외출 시 찬바람을 맞으면 눈물이 줄줄 흐르며 심한 경우 두통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외관상 눈이 약간 충혈되어 있습니다. 이런 여러 증상은 한 사람에게 모두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이 중 하나 혹은 여러 개의 증상을 함께 보이게 됩니다. 원인은 눈물 분비 저하, 눈물의 과도한 증발, 눈물 생성 기관의 염증 등입니다. 우리가 컴퓨터 게임하면 눈이 뻑뻑한데 눈을 깜빡이지 않아서 그런 걸 알 수 있습니다. 눈을 안 감으니까 눈물이 증발하는 것이죠. 컴퓨터 게임이 안구 건조증을 유발합니다. 고대 구로병원 안과 송정석 교수는 안질환과 전신질환이 없는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 15명을 대상으로 컴퓨터 작업별 눈을 깜빡이는 횟수를 비교한 결과를 밝혔습니다. 컴퓨터 게임을 할 때 평균 눈 깜빡임 횟수는 분당 5.44회로 인터넷 강의를 신청할 때 분당 20.63회의 4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루한 인터넷 강의를 들을 때는 눈을 많이 깜빡이고 흥미진진한 컴퓨터 게임을 할 때는 눈을 감는 시간도 아깝다는 것이죠. 4번 중 3번은 눈을 감을 걸 생략해버린다는 겁니다. 원래는 4번 깜빡깜빡 해야 하는데 컴퓨터 게임을 하면 한 번 깜빡하고 몰입한다는 겁니다. 컴퓨터 작업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눈 깜빡임 횟수가 줄어들면 안구 표면에 눈물막의 증발이 더 쉽게 일어나 눈이 마르고 뻑뻑한 증상이 생기는 안구 건조증을 호소하게 됩니다. 지금 화면을 보는 여러분, 눈 깜빡깜빡하고 계시는 거 딱 들켰습니다. 안 하신 분들은 깜빡깜빡 해주세요. 안구 건조증을 예방하려면 원인을 예방해야 합니다. 원인에서 결과가 도출되죠. 눈물 분비 저하를 막고 눈물의 과도한 증발을 막으면 됩니다. 특히 컴퓨터 게임을 할 때 눈을 자주 깜빡이면 눈물의 과도한 증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예방 방법도 상식적입니다. 원인을 제거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논리를 따라갑니다. 안구건조증 증상이 있을 때는 적절한 약물로 증상을 경감시켜주고 장기간의 컴퓨터 작업이나 게임기 사용, 독서 등을 피하고 중간중간 적절한 휴식을 취해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내에서는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멀리하고 가습기를 틀어놓는 등 환경을 건조하지 않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건조하지 않게 습도를 유지해서 눈물이 증발되는 걸 막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환경을 조성하면서 눈물이 증발되는 건 막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적게 생성되는 건 좀 더 해결하기 어렵죠. 안구건조증은 몸에서 눈물을 적게 생성하는 것으로 완치는 어렵다고 합니다. 건성환이 아주 심할 경우 각막이 말라 시력이 심하게 저하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과도한 근업 피하고 지속적 관리가 중요하다는데요. 최근 세계적인 보고에 의하면 인구의 14에서 33%에서 건성환이 있다고 알려져 있을 정도로 건성환은 매우 흔한 질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건성환이 많아진 것은 컴퓨터 사용과 같은 근거리 작업의 증가 등이 환경적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저도 유튜버를 하면서 아무래도 이전보다 컴퓨터 작업량이 급격히 늘어났는데 인공 눈물을 사용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유튜버를 하기 전에는 인공 눈물 그런 거 왜 넣는 건지 이해를 못했는데 저도 어느샌가 인공 눈물이 준비되어 있어야 마음이 편합니다. 자주는 아니고 한 달에 한두 번꼴로 찾는 것 같습니다. 눈물은 안구 표면을 매끄럽게 해서 사물이 뚜렷이 보이게 하고 눈의 여러 세포에 수분과 산소를 공급해줍니다. 또한 유해한 자극을 희석시켜주고 항균작용을 하며 눈꺼풀의 운동을 윤활하게 해주는 등 정상적인 안구 표면의 유지와 시력 보존에 필수적인 물질입니다. 건성환 또는 안구건조증은 눈물 생성이 부족하거나 눈물막이 과도하게 증발돼 안구 표면이 손상되고 이로 인한 눈의 불쾌감 및 자극 증상을 일으키는
눈물막의 질환입니다. 눈물막은 바깥쪽의 지방층과 중간의 수성층, 그리고 안쪽의 점액층의 세 가지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눈물막은 안구 표면을 덮고 있습니다. TF, tear film이 바로 눈물막입니다. 과거에는 지방층, 지질층, 수성층, 점액층의 세 가지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되어졌습니다. 각막이 있고 얇은 눈물막이 있습니다. 확대하면 지방층, 수성층, 점액층, 그리고 각막, 외피세포가 보입니다. 눈물은 체액의 한 종류로서 눈을 보호하고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 눈물샘에서 분비되는 물질입니다. 눈의 자극에 반응하여 눈을 깨끗하게 하고 촉촉하게 만드는 분비물입니다. 모든 포유류는 눈의 보호를 위해 눈물을 분비합니다. 눈물샘은 A에 위치해 있습니다. 포유류와 인간의 눈 표면은 눈물막으로 덮여 보호됩니다. 지질층에서는 눈꺼풀에 있는 마이봄샘에서 지질로 이루어진 소수성의 액이 분비되어 각막을 덮습니다. 눈물이 마른 뺨에 눈물 자국이 생기는 것은 마이봄샘에서 나온 지질 때문입니다. 수성층은 눈물샘에서 단백질이 포함된 물이 분비됩니다. 수성층에서 나온 액이 눈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삼투압을 조절하고 감염을 막습니다. 눈물막의 지질층에서는 마이봄샘에서 분비된 분비물이 나옵니다. 정상적인 마이봄샘에서의 분비물을 마이봄이라고 합니다. 피부에 존재하는 지방샘의 분비물인 피지와는 그 성분이 달라 마이봄이라고 따로 부릅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해 눈의 피지샘이 마이봄샘입니다. 사람의 피부 구조를 보면 따은샘이 있고 피지샘은 따로 있습니다. 모근도 있고요. 사람 피부의 피지샘과 비슷한 게 눈의 마이봄샘이라는 겁니다. 왜 비슷하느냐? 지방성 물질을 분비하는 게 비슷하죠. 피지샘의 가장 기초적인 기능은 지방성 물질인 피지를 분비하는 것으로 피부 항상성을 유지합니다. 마이봄샘의 위치는 어디인가? 눈꺼풀입니다. 눈꺼풀을 확대하면 마이봄샘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스킨도 보이고 속눈썹, 아이래쉬도 보이죠. 스킨 반대편, 그러니까 속눈썹을 지나 안쪽에 마이봄샘이 있습니다. 윗 눈꺼풀에는 약 30에서 40개의 마이봄샘이 있으며 아래 눈꺼풀에는 약 20에서 30개의 마이봄샘이 있다고 합니다. 개수는 일부 보고마다 다르지만 윗 눈꺼풀이 아래 눈꺼풀보다 더 많은 마이봄샘이 있다는 것은 공통적입니다. 마이봄샘의 역할은 무엇일까? 마이봄샘에서 생성되는 눈물 내 지방층의 기능은 눈물의 증발을 지연시켜 눈물의 안정성을 증가시키며 눈물의 퍼짐을 도와 눈물이 전체 안구 표면에 고르게 퍼지게 해줍니다. 피부의 피지로부터 장벽을 형성하여 눈물층이 피부 피지로부터의 오염을 방지합니다. 안구 표면에서의 눈꺼풀 안쪽과의 마찰을 줄여주는 윤활 작용도 합니다. 눈물의 표면 장력을 낮추어 안약이 눈물층으로 잘 흡수되게 합니다. 결과적으로 안약의 흡수를 증가시킵니다. 마이봄샘의 분비에는 안드로젠, 즉 남성 호르몬이 지질 생성을 증가시키며 반대로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나 남성 호르몬 억제제가 지질 생성을 감소시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안구 건조증에는 마이봄샘의 역할도 있는데 호르몬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건성환이 많아진 것은 컴퓨터 사용뿐만 아니라 호르몬도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호르몬으로 인해 마이봄샘의 마이봄 배출이 망가지고 정상적인 피부에서부터의 장벽 기능이 무너져서 피지가 눈물층으로 유입되면 눈이 불편해질 수 있죠. 또 다른 건 눈물층의 최상층을 구성하여 눈물의 안정성을 유지해줘야 하는 마이봄의 분비가 감소되어 증발성 안구 건조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앞서서 마이봄샘에서 생성되는 눈물 내 지방층의 기능 중 하나가 눈물의 증발을 지연시키는 게 있었다는 걸 살펴봤었죠. 눈물 증발을 막아주는 걸 못하니까 안구 건조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